안녕하세요. PTS R&E 연구소 신빵쌤입니다. 오늘 과학 읽어주는 연구소의 주제는 신기한 동물 지식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동물 지식들을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친구는 지구에 사는 육지동물 중 가장 크고 세다고 알려진 동물, 바로 코끼리입니다. 이러한 코끼리에게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끼리는 점프를 하지 못하는 유일한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무게에 비해 다리뼈가 약하여 점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조금 징그럽거나 무서울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바로 박쥐인데요.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날다람쥐처럼 활공이 가능한 포유류도 있지만 비행을 할 수 있는 포유류는 박쥐뿐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주인공은 다소 생소한 동물인 홍해파리입니다. 홍해파리가 가진 비밀은 바로 불사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생명체라는 것이지요. 홍해파리는 어느 정도 자라면 유아기로 퇴행하기 때문에 자연사로 죽는 일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불로에 가깝지만 불사는 아니고, 바닥가재도 불로는 맞지만 탈피에 의해 죽기 때문에 불사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귀여운 펭귄입니다. 남극의 신사로 알려진 펭귄에게 숨겨진 비밀은 바닷물에서 염분만을 걸러내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눈 위쪽에 염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재채기를 통해 걸러낸 소금 부산물을 내보낸다고 하네요. 또한 조류의 특징인 비어있는 뼈가 아닌 꽉 찬 뼈를 가지고 있어서 활공이나 비행이 불가능한 조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하이에나입니다. 시체만 먹는다고 알려진 하이에나는 사실 시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주 강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어서 뼈째로 씹어먹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동물은 금술 좋은 부부를 표현할 때 이용되는 원앙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앙은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동물 중에는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개체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류는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는데 원앙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난다고 하네요. 이제 원앙처럼 부부금슬이 좋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야겠어요. 일곱 번째 동물은 지구상 가장 작은 조류인 벌새입니다. 이러한 벌새는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진, 후진, 좌우, 정지비행, 급선행 등등 모든 종류의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벌새의 특이한 날개짓 덕분인데 벌새는 양쪽 날개를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여덟 번째 주인공은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칼새입니다. 칼새는 가장 오랜 기간 비행하는 조류인데요. 한 번 날기 시작하면 10개월에서 2년 이상을 하늘에서 보냅니다. 잠을 잘 때도, 사냥을 할 때도 하늘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조류와 다르게 발이 거의 퇴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지상에서의 시간은 조금만 가지고 하늘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시무시한 상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상어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영화 조스의 이미지로 인하여 상어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어 입장에서는 인간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먹이라고 하네요. 상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1년에 20명이 채 안 되는데 이는 한 입 물어본 뒤 뼈밖에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갔을 때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북극의 최상위 포식자, 북극곰과 귀여운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는 북극곰을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이 되면 북극곰을 쫓아다니며 먹이를 구하는데요. 북극곰은 이러한 북극여우를 그냥 둔다고 하네요. 살도 없을 뿐더러 재빠르다 보니 에너지 소비를 해가며 잡아먹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장난치며 놀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이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과학 읽어주는 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